자, 정철의 3인국이라는 작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유배가사라고 하는데요. 정철이 그 귀향을 간 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자신을 그 여인에 빗대서 그 여인이 님을 그리워한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좀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전 문학은 요즘 그 현대어로 번역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다지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 삼위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에 현대어 해석을 다 달아놨는데요. 이 해석만 잘 할 줄 알면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한번 쭉 다 정리를 하면 앞으로 삼위인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 삼기실제, 삼기다 만들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몸은 이제 화자를 가리키겠죠. 이 몸 태어날 때, 만드실 때 님을 따라 만들어졌으니, 운명적인 인연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평생 인연이며 하는 것들을 하늘이 뭐를 이루겠는가. 나와 임의 그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계속해서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람,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예, 이제 서사 파트인데요. 님과의 그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요. 평생의 원하기를 한데 내자, 함께 살자, 임과 함께 살자 하였더니 늙어서, 화자가 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늙어서 무슨 일로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예, 여기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외롭게 혼자 있으면서 님을 그리워하는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엊그제 님을 맺어서 광안전에 올라갔었는데, 광안전은 그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님은 옥황상제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임금입니다. 근데 이걸 옥황상제에 비유한 겁니다. 그렇고 화자, 이 노래를 부르는 화자는 선녀다 라는 의미를 여기서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미화법이라고 하고요. 이게 임금이고, 이게 이제 화자, 정철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하늘나라 옥황상제와 선녀의 관계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엊그제 님을 위해서 광안전에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선녀였을 때 옥황상제님과 광안전에 올랐었는데, 그더대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게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 인간 세상, 물론 이제 그 원래적 의미로는 귀향지, 지금 그 정철이 와 있는 귀향지를 의미하겠죠. 그 사이에 어찌하여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니 올적의 비스머리 얽힌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귀향 온 지 3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선녀였던 화자가 하늘에서 옥황상제를 모시고 지내다가 어쩌지 하다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고, 그것이 벌써 3년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즙은 있지만은 뭐 이제 화장품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화자가 여성이다라는 거를 이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요. 연즙은 있지만은 누굴 위해서 곱게 하겠느냐. 뭐 화장해봤자 보아줄 님도 없는데 누굴 위해서 곱게 하겠느냐. 마음에 맺혀 있는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어서 짓느니 한숨이고 떨어지느니 눈물뿐이로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습니다. 유한하다, 끝이 없다, 이 대조의 방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는 임에 대한 그리움의 심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물 흐르듯 한다는 말은 빨리 흘러간다, 그 얘기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정말 빨리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염량이 뭐 더웠다, 서늘해졌다 하는 계절의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계절의 흐름이 때를 알아 가자마자 다시 오니. 물 흐르듯 한다는 이야기과 요 위에 물 흐르듯 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시간이 빨리 흘렀다. 근데 그 사이에 듣거니 보거니 하면서 느끼는 일, 내가 마음에 이렇게 생기는 감정도 많기도 많구나. 뭐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했다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본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바람이 불어서 눈을 헤쳐낸답니다. 예,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이 되면서 눈이 녹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습니다. 매화꽃이 드디어 봄이 돼서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쌀쌀한데, 봄이지만 초봄은 쌀쌀하잖아요. 가뜩이나 쌀쌀한데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이냐? 이 매화가 보통 그 사군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비들의 정제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그 매화가 풍기는 은은한 향기를 님에 대한 화자의 충성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님에 대한 그 마음, 님에 대한 충성심은 여전히 있다. 그런 암향은 참 이렇게 무슨 일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느냐? 황혼에 달이 따라와 백갯머리에 비치니, 백갯머리 그 화자의 백갯머리입니다. 달이 화자한테 이제 비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달은 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달이 이제 주체는 달입니다. 달이 흐느끼는 듯 또 나를 반기시는 듯 하니 님이신가 아니신가? 이 달이 바로 님이 아니신가? 예, 이렇게 밤에 창 안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면서 아 저게 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님에게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 데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그래서 매화는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춘정, 춘원, 뭐 봄의 그 어떤 한탄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하고요. 님에게 충정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요 본사 1의 주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꽃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려 있는데, 예, 녹음이 계절적 배경, 여름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있는데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나위, 수막, 그냥 뭐 집안에 있는 요즘 같으면 커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적막하고 비어있다. 아무도 없다. 화자의 집에. 그러니까 쓸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부형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부형, 공작, 또 역시 뭐 병풍 같은 뭐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집을 좀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좀 새롭게 했다. 이제 그래서 요 두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넘어가서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단 말이냐. 월왕금을 버여놓고 월왕금, 월왕새 수놓은 비단, 이 금자가 금수강산할 때 그 금자거든요. 그 비단 금자. 그래서 원앙이 그려져 있는 그 비단을 잘라놓고, 그러니까 천을 지금 자른 겁니다. 잘라서 오색선을 풀어내요. 이제 그 실을 쭉 풀어내갖고 금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이제 화자가 뭐 하고 있냐 하면은요, 그 옷감 이렇게 잘라가지고 님 입게 할 옷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님의 옷은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가 됩니다. 이 삼위인국에서는요, 이렇게 그 부분 그 특정한 소재가 가지는 의미 같은 게 가끔 문제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수품은커니와, 수품 뭐 손재주 그런 뜻입니다. 손재주는 물론이거니와 제도도 격식도 갖추었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참 솜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철의 작품을 보면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이렇게 이제 솜씨도 갖추었다라고 이제 자화자찬한 다음에 산호수 지게 위에 있는 백옥함에 담아두고 산호수로 만든 지게, 이 산호수가 이제 그 보석의 일종이거든요. 그걸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박스 속에 이 옷을 담아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산호수 백옥함은 미화법이다. 이 앞에 부분에서도 그 미화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소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옷을 담아가지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산과 구름은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옷을 이렇게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택배를 붙여야 될 텐데 하면서 저 먼 곳을 바라봤더니 산과 구름이 막 험하게 있어가지고 님 계신 곳이 보이지가 않더라. 장애물 때문에 보이지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천리말리 길을 누가 찾아가겠느냐? 네, 여기서 이제 그 천리말리 심리적 거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는 거. 실제로 나와 님이 있는 그 거리가 뭐 이렇게 뭐 몇 킬로미터다라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정의 내린 게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내 마음으로는 천리, 만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심리적 거리를 천리만리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천리말리길을 누가 찾아가겠느냐. 저렇게 먼데 또 산과 구름이 막 가로막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가겠느냐. 그 다음에요. 근데 뭐 어쩌지 해서 이제 갔다고 칩시다. 가면 잃으면 그 함을 열어두고 오픈해두고 나인가 여기실까라고 이렇게 좀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하원 여름에 느끼는 이제 그 한탄스러운 마음이고요. 외로움, 님에 대한 정성. 아까 그 님의 옷으로 지었던 것 있잖아요. 그 옷 같은 게 이제 님에 대한 정성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사 가을로 넘어갑니다. 하룻밤 서리김에 서리요 서리 그 아침에 하얗게 이렇게 얼리는 것 있잖아요. 그 서리가 내릴 무렵에 기러기가 울면서 지나갈 때, 네, 서리와 기러기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도 봄, 여름, 가을, 뒤에 이제 겨울도 나오겠지만 계절마다 나타내는 그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러기가 울면서 지나갈 때 위루에 누각에 혼자 앉아서 수정염을 거두니 뭐 발인데 그냥 커튼을 거두니 동산의 달이 떠오르고 북극 쪽에 있는 별이 보이니 그 북극성이 님이신가 해서 반기니 눈물이 저절로 난다 이야기입니다. 이 북극성이 그러니까 님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강을 쥐어내서 아까 그 달이 떠 있었잖아요. 그 달에 밝은 그 달빛을 쥐어 짜내 가지고 봉황루에 보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봉황루는 이제 옥황상제가 있는 그 궁궐이거든요. 앞부분에서 그 광안전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미화법이라는 표현상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그 봉황루에 보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맑은 달빛을 좀 님한테 보내서 님이 좀 이거를 좀 누리게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 맑은 달빛 청광은 화자의 정성과 상징을 의미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배가사는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귀향을 왔다는 것은 임금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 것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귀향을 온 그 신하들은 절대로 임금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바로 그게 오겠죠. 택배로 사약이 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항상 님을 그리워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이 있다면 다 내 잘못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유배가사에는 주로 나타납니다. 이 작품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님에게 내 정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죠. 청광을 지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면 님께서는 그 청광을 말이죠. 누 위에 봉황루 위에 걸어두고 팔황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 다 비춰서 심산궁곡을 아주 그 깊은 골짜기를 점락같이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맑고 밝은 달빛을 님한테 보내면 그 님께서 이 달빛을 온 세상에 환하도록 좀 비춰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선정을 기원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교류하는 님이 임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정치를 좀 잘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산궁곡에 심산궁곡이 화자가 있는 곳, 백성들이 사는 곳, 이렇게 화자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좀 내가 달빛 보내면 그 달빛 나한테 다시 좀 반사 좀 해달라. 즉,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원, 가을에 느끼는 그 한탄스러운 마음, 선정의 기원이다. 예, 정리가 됐고요. 다음, 이제 겨울 얘기로 넘어갑니다. 건건이 폐색하야. 건건은 뭐 온 세상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온 세상이 꽉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막 다 이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막혀 있는 가운데 백설이 흰 눈으로 같은 빛이 되어 있을 때 온 세상이 그러니까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다 덮여 있을 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새도 끊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인적이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인적이 끊어져 있고 저 짐승들의 자취도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눈 덮인 세상이요. 소상남반도 소상강 남쪽 언덕같이 따뜻하다는 이곳 전남 창평 화자가 있는 곳입니다. 화자가 지금 이곳에 귀향을 와 있는 것이거든요. 소상남반. 근데 여기도 추움이 이러하거든. 내가 있는 이곳도 너무 추워요. 이 정도인데 옥루고초야
님이 있는 곳,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야 더욱 일러서 무엇하리. 그러니까 님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곳은 그래도 제법 따뜻한 남쪽 지방인데도 이 정도로 추운데 님 계신 그 위쪽은 얼마나 춥겠느냐 걱정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양춘을 붙여내요. 따뜻한 봄볕을 붙여내요. 님 계신 데 쏘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 양춘을 그 계절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는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속에서 너무 춥겠다. 님 계신 곳이 이 따뜻한 봄볕이라도 내가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가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양춘이 봄볕이 비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계절적 소재는 아니지만 이 양춘이 화제의 정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 소재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모첨 아이쿠야 화면이 움직였네요. 모첨 초가집 처마 화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비친 해를 옥루고초에 올리고 싶습니다. 양춘을 보낼 수 없다면 지금 이 겨울이지만 어쨌든 여기 잠깐이라도 햇빛이 비치니까 그 햇빛을 좀 보내고 싶다. 역시 뭐 이것도 화자에 대한 님의 정서? 아니죠.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고 싶구나. 그러면서 홍상을 여며 입고, 홍상은 붉은 치마. 그래서 이제 화자가 여성이라는 거, 젊은 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녀 출신이잖아요. 선출. 예? 선녀 출신. 홍상을 여며 차고 취수를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서 일모수죽의 햄가림도 많기도 많구나. 뭐 해질녘 대나무에 기대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이 부분은 뭐 중국의 어느 작품에 나오는 한 대목을 그냥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내가 고민이 많다. 짧은 해가 쉽게 떨어져 긴 밤을 꼿꼿이 앉아. 긴 밤을 내가 화자가 꼿꼿이 앉아. 청등 청사초롱 이제 등불이죠. 등불 걸어놓은 곁에 있는 전공후 악기 이름입니다. 이것을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 꿰고 앉아 있으니 이제 당연히 이곳은 님이 올 수 없는 곳이니까 내가 꿈에서라도 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턱 받치고 기대에 있으니 앙금도 차기도 차구나. 원앙새 수놓은 이불입니다.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혼자 잔다. 예. 그러니까 나 혼자 자니까 참 춥다 그 말입니다. 예, 밑줄을 잘못 걷네요. 혼자 잔다. 이 밤은 언제 새겠느냐. 그래서 이제 겨울 이야기, 님에 대한 그리움, 긴 밤의 고독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하루에도 12때, 한 달도 30일. 잠깐이라도 생각 마라. 그래서 이런 말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시름을 잊자고 했는데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까지 사무쳐 있습니다. 무엇이요? 님에 대한 그리움이 요게 지금 내 마음에 아주 맺혀 있다는 거죠. 님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까지 사무쳐 있으니 편자기 10명이 온들 이 병을 어찌하겠느냐. 편자기라는 중국의 그 전설적인 명의가 있죠. 그런 사람이 10명이나 와도 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없습니다. 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예, 요 부분이요. 여기서 또 가끔 시험에서 헷갈리게 좀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 부분에서 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함정을 파놓는데요. 아니라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님에 대한 나의 지극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게 상대방 잘못입니까? 그걸 상대방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냥 그 사람이 내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이 부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 책임져. 너 나쁜 놈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뜻으로 이걸 썼다면 그 다음날 바로 택배가 도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배가사는 무조건 내 잘못이다. 님은 다 잘했다. 나는 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 것, 그게 유배가사의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어와 내병이야 이님의 다시로다. 차라리 쓰러져서 죽어서 범나비가 되오리라. 범나비, 요게 이제 그 화자가 죽어서 되겠다는 것이죠. 범나비가 되겠다. 호랑나비가 돼서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데 족족 앉아 다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그러니까 님에게 이렇게 나비가 되어서라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그렇게 자기 그 옷에 앉아 있는 범나비가 나인 거를 님은 모르셔도 좋다. 그래도 나는 님을 쫓아가려 하노라.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마음, 이런 것을 표현한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요, 유배가사고요. 유배, 그 귀향을 가서 쓴 가사 작품이고, 가사는 사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사죠. 사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괄호 안에 충신 연주지사라고 써놨는데요. 충신이 연주, 이 주자가 임금 주자입니다. 그래서 충신이 연주,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노래,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주제라는 것이고, 표현상 특징으로 여성 화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계절 변화에 따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삼위인곡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에 이제 속편으로 송미인곡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엮어서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